맨유 선수들 말고 맨유 직원들의 식사를 과일로 대체한다. 괜찮을까요? 자, 이제 가디언에 따르면 래클리프 경은 OT 직원 식당을 폐쇄하고 현재 근로자들에게 제공되는 무료 점심을 과일로 대체할 예정이다. 그리고 또 맨유 훈련장이죠, 캐링턴 훈련장에서도 비슷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며 이제 오직 점심을 선수들만 무료로 먹을 수 있는데 나머지 직원에게는 수프와 빵만 준다. 아 근데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진짜? 그래서 OT의 직원 식당은 이번 주말 문을 닫을 걸로 예상하는데 이제 직원들은 뭐 따뜻한 먹을거리와 차, 커피 뭐 이런 거 뭐 따뜻한 음료나 준다는 거겠죠. 또 일부 청량 음료는 유료로 구매해야 한다. 뭐 콜라나 사이다 이런 거 같네요. 그래도 다행인 게 매치데이에 근무하는 직원들한테는 밥은 준다. 대신 도시락. 그리고 또 래클리프 경은 또 최대 200명을 더 해고할 계획이다. 작년에도 한번 해고하는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 뒤로 한 번 더 이렇게 해고를 진행한다고 예고를 하네요. 근데 사실 딱 봤을 때는 좀 그런 게 있죠. 수뇌부가 잘못된 선택을 이렇게 똥볼을 계속 차고 그러는데 발생한 손실들을 메꾼다고 말단 직원들 자르고 밥을 줄이고 이런 거는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죠 사실. 또 맨유의 직원들이 구단 내 예산 삭감으로 인해 식사 선택권이 줄어들었다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이전까지는 비교적 다양한 식사 옵션이 제공되긴 했지만 예산 삭감 이후에 메뉴가 극도로 제한되었다고 하는데 이제 A 직원은 점심으로 따뜻한 수프 한 그릇과 샌드위치 한 조각밖에 나오지 않는다. 선수들은 밥 잘 주면서 우린 이렇게 안 주니까 좀 소외감을 느끼는 것 같기도 한데 하소연을 하기도 하네요. 구단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런저런 개혁을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밥도 줄여버리고 그렇게 하는데 이런 사소한 비용 절감이 사기를 떨어뜨린다 이렇게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제 만약에 우리가 맨유에서 일하는 직원이라고 생각한다면 뉴스를 보면 다 알잖아요. 이제 뭐 안토니의 이적료가 얼마고 저 선수는 얼마 받고 이런 거 대충은 아는데 뭔가 사기가 떨어질 것 같아요 이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회사 같은 데 다니다 보면 뭐 학교도 그러겠죠. 특히 회사에서 여러 가지 복지가 있겠지만서도 중요한 복지 중에 하나가 밥이 잘 나오냐 안 나오냐입니다. 이거 진짜 이게 밥 먹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그리고 또 이제 경기를 볼 때 선수들만 보지만 경기를 준비하기 위해서 뒤에서 이렇게 일해주시는 스태프분들, 청소해주시는 분도 계시겠고 경비원 등등등등 그런 분들이 없으면 경기가 진행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대체 맨유는 돈을 어디다가 쓰길래 이렇게 짠돌이처럼 굴면서 직원들한테 밥도 안 주는 걸까? 여기 칼럼을 보면서 계속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작년 9월에 발표된 맨유의 회계 보고서를 본다면 은행 잔고에 149밀리언 유로, 한화 약 2,600억을 보유하고 있다. 재정적으로 나름 괜찮았다고 전해지죠. 이 정도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로 뭐 가장 많은 예비 자금을 보유한 시점이라고도 알려지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클럽 자체에서 뽑아낸 수익이 아닌 대출이 껴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대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대출이 뭐야? 무조건 갚아야 되고 갚는 거에서 끝나냐? 아니죠. 이자까지 내야 한다는 문제가 또 끼어있죠 이게. 그래서 이 자금들을 이제 OT와 캐링턴 시설 개선을 위해 할당되어 있다. 즉 시설 개선에 쓴다고는 하는데 앞서 언급했던 9월 회계장부 기준으로 이미 영입했던 선수들에 대한 이적료 분할금 아직까지도 내야 할 돈이 약 5,600억이 쌓여있고 이 중에서 거의 절반 2,725억 원은 1년 이내에 무조건 지급을 해야 된다. 여태 맨유 이적 시장을 본다면 분명히 돈은 많이 쓴 것 같은데 선수들 폼이 이상하거나 부상을 당하는 것처럼 사실 제대로 된 자원이 없습니다. 근데 아직도 그 망령들에게서 나갈 돈이 산더미라는 게 좀 발목을 잡는 포인트죠. 축구 재정 전문가 키어런 맥과이어가 이런 말을 했대요. 이 아저씨인데 맨유가 간과하는 점은 특히 글레이저 가문 체제에서 선수들을 할부로 구매했다는 사실. 그들은 유로파 리그 수익으로 챔스 라이프 스타일을 살고 있다. 그냥 쉽게 말해가지고 유럽 대항전도 잘 못 나가고 과거의 영광에 비해서 이제는 유럽에서 이제 한 따까리 못하는 팀이 됐는데도 지출은 그대로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겠고, 외부에서 이런 말이 계속 들린다는 건 조금 부끄러운 일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좀 드네요. 구단에서 이런저런 일을 하려면 현금 보유가 항상 필요하겠죠. 지난 시즌 맨유 현금 흐름이 약 2천억, 추가로 이적료 수익 약 630억, 거기다가 약 67억의 세금 환급까지 대충 한 2,700억 원의 현금 보유가 있었는데 이게 다 없어졌다 하는 겁니다. 이제 왜? 일단은 한 600억 원이 이자 비용으로 지출이 되었다. 근데 어디다가 이렇게 많은 돈을 이자로 써버릴까 보니까 여러분들 요 빡빡이 아저씨들, 맨유 팬분들 요 아저씨들 알죠? 이제 구단주 글레이저 가문이 클럽을 레버리지 인수 LBO 방식으로 인수하면서 생긴 부채를 갚는 데 쓰였다. 그래서 LBO 이게 뭐냐? 맨유를 기준으로 좀 볼게요. 글레이저 가문이 은행에서 돈을 빌린 다음에 빌린 돈과 본인 투자금이 있다면 그걸 합쳐서 맨유를 인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맨유에서 나오는 돈으로 그 빚을 갚고 맨유의 가치를 올린 뒤에 되파는 게 LBO라는 레버리지 방식인데 쉽게 보면 대출이라는 레버리지를 끼는 거죠.
거죠. 대출을 실행하면 이자를 내야 되니까 글레이저가 맨유 수익 일부분을 떼어서 이자를 갚는 데 쓰고 있고, 한두 푼도 아니야. 이거 600억이야 600억. 그 다음에 훈련장 그리고 OT 개선 시설에 사용된 약 300억 원을 빼고 오나나, 호일룬, 마운트 데려온다고 지출한 이적료에다가 플러스 예전 계약들에서 발생하는 할부 구매금까지 이적료 지출이 약 3,200억 원. 사실 이적료도 커버 못하는 적자가 발생했죠. 이제 이 표를 보면 맨유 현금 유동성을 나타낸 건데 24년도에 적자로 마무리할 뻔했지만 레클리프가 현금을 투입하면서 어찌저찌 막기는 했습니다. 한 2,600억 원을 투입해서 막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3년도랑 현금 보유액은 얼추 비슷하게 시작을 했어요. 24-25 시즌 직전에도 맨유에서 많은 이적이 좀 있었죠. 요로, 마즈라위, 더리우트, 우가르테, 지르크지까지 이렇게 영입한 돈이 대충 약 3,600억 정도 되고, 근데 앞에서 봤던 것처럼 현금 유동성이 없는데 어떻게 또 돈을 그 정도로 쓴 거냐. 맨유는 여름에 어떻게 지출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여름 이적 시장에서의 지출을 감당하기 부족했기 때문에 맨유는 대출 한도에서 약 3,300억을 인출했다. 맨유는 현금이 부족할 때 5천억 한도로 언제든 돈을 땡길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맨유는 2020년에 첫 인출을 한 뒤부터 매년 대출을 갚고 있는데, 최신 자료에 따르면 맨유는 대출 한도에서 약 한 4,100억 정도의 부채를 지고 있고, 거기다가 앞서 봤던 이제 맨유가 다른 구단에 졌던 이적료 할부금 그거까지 더해야겠죠. 그래서 이 표를 좀 보자면 빨간색이 순수 이적료 빚이고 분홍색이 1년 내 다른 구단에게 줘야 하는 할부금이라고 보면 됩니다. 2025년 현재가 여기네요. 여러분들 봤을 때 어때요 이거? 돈을 이만큼 썼으면 성적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 보면 레버리지에다가 레버리지를 또 땡겨서 이상한 놈들만 사왔다 이거요. 앞에서 전문가라고 했던 맥과이어 아저씨 요런 거에 관련해가지고 한마디를 했는데, 빛으로 생활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결국 대가를 치르게 된다. 집세를 내야 되는데 복권을 사진 않겠죠. 그래서 이 아저씨가 하고 싶은 말이,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유동성이 없는 방식은 성공하지 못한다. 한마디로 말해서 지속이 불가능하다 이런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또 다음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돈은 어디로 갔을까? 맨유의 재무제표를 보면 상황이 악화된 시점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과 일치합니다. 18-19 시즌 종료 시 맨유의 현금 예비금은 약 5,200억이었지만 1년 뒤에는 850억으로 급감했다. 팬데믹 이전의 맨유 운영 현금은 약 4,400억 원에 달했으나 이후 몇 년 동안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고, 앞서 봤던 그 5천억 대출 한도와 레클리프 투자 없이는 부정적인 현금 흐름이 계속 지속됐을 거라고 예측을 하네요. 근데 이제 팬데믹 때문에 맨유가 다른 프리미어리그 클럽들보다 많은 타격을 받았다는데, 이 이유가 이제 클럽 규모만 보는 거면 OT가 제일 크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경쟁팀들과 달리 맨유는 정부의 휴직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았고, 무관중 경기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맨유는 임시직 직원들에게 급여를 계속 지급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칭찬할 만하지만 그 비용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에 불과하다. 클럽이 진짜 손해를 보는 거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 않는다. 훨씬 더 의문스러운 것은 글레이저 가문이 2012년부터 2022년까지 10년 동안 약 2,700억 원의 배당금을 지급한 결정. 그래서 이 돈들이 어디로 갔냐 추적을 해보면 대부분은 글레이저 가문이 보유한 다수의 지분에 의해 그들의 호주머니로 들어갔다. 글레이저 가문이 맨유를 인수한 이후 맨유는 이자 지급에서 더 큰 비용을 지불해 왔으며 2005년 인수 이후 이자 비용만 약 1조 3,200억 원에 달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글로벌 금리 상승에 따라 이자 부담은 더욱 커졌습니다. 이게 그래요. 이게 맨유라는 클럽을 레버리지 땡겨가지고 인수를 했어요. 오케이, 거기까지는 오케이. 근데 이제 그 뒤로 적절한 관리도 없이 배당금만 챙긴다는 거는 돈 나오는 기계로만 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드네요. 하지만 그중 가장 큰 비용이자 낭비적인 지출은 이적 시장에서의 지출이었다. 지난 10년 동안 맨유는 이적 시장에서 순수 2조 3천억 원 정도를 썼는데, 근데 요거는 약간 흘려들으시면 되는 건데요. 이제 맨유가 챔스 8강을 못 갔다, 요거는 칼럼에 잘못 적혀있는 내용이에요. 솔샤르 시절 때 16강에서 8위를 잡고 8강에 간 전적이 있죠. 이처럼 맨유가 최근 유럽 무대에서 어떠한 족적을 남기진 못했는데 쓰는 돈은 다른 우승권 클럽들이랑 비슷하게 쓰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네요. 또한 이렇게 칼럼에 적힌 거 말고도 몇 가지 생각을 해보자면, 리그 순위를 끌어올리지 못했기 때문에 적게 받는 상금, 유럽 대항도 진출을 못하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경기 수당, 그리고 굳지 않는 스폰서들, 제일 최근으로 보면 테너 감독 같은 위약금 문제도 있겠고요. 또 실력에 비해 너무 많은 주급을 받는 선수들, 이제 악성 매물들이 너무 많이 쌓이긴 했어요 진짜 맨유에. 그래서 결론을 요약해보자면 부채 구조와 이자 부담, 글레이저 가문이 LBO 인수 이후 지불하는 높은 이자, 이것들이 클럽 성장 여력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볼 수도 있겠고, 수익성 약화, 코로나 팬데믹은 모두가 겪은 거니까 일단 빼두겠습니다. 리그와 유럽 대항전 실패로 인한 상금 감소, 그리고 거기서부터 오는 스폰서십 약화, 다음으로 실패한 이적 시장, 과도한 이적료 지출, 고액 연봉을 받으면서 기대에 못 미치는 퀄리티, 그리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이적료 할부금, 또 글레이저 가문의 책임이 제일 크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과도한 배당금
지급과 앞서 봤던 레버리지 이자 문제, 무책임한 태도 등도 고려되고 있죠. 레클리프가 직원들 밥도 줄이고 해고도 시키면서 재정 정책에 관련해서 개혁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글레이저가 싼 똥을 치우려면 또 이게 어쩔 수 없는 과정이라고 봐요. 진짜 근데 문제는 이 새끼들임. 진짜 욕을 먹더라도 레클리프가 좀 잘 해결을 했으면 좋겠네요. 어떻게든.